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KTX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공사가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사인 롯데 울산개발은 그동안 지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수익성을 이유로 또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승센터를 믿고 들어온 토지나 상가 분양자들은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KTX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공사 현장입니다. 건설 장비 두세 대 정도가 움직였다 멈췄다를 반복합니다. KTX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는 2021년 7월에 첫 삽을 떴지만 2년째 공정률이 5%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롯데 울산개발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7년 가까이 답보 상태입니다. 롯데는 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2,820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6층짜리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당 600만 원 정도의 부지를 매입했는데 지금은 주변 시세가 4배가량 치솟았습니다. KTX 부지를 봤을 때에는 약 한 4배 정도 지금 차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토지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공사하고도 남는 정도의 차익을 봤다. 복합 환승센터를 보고 들어온 역세권 토지와 상가 분양자들은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다며 울산도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온다는 지구단위 계획이 있었고 이걸로 시에서 승인이 났고 울산도시공사에서 이걸로 갖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여기에 분양을 한 용지 공급을 했고요. 이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 측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세 번째 사업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대형 쇼핑몰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검토 중인데 이달 말까지 변경 계획안을 울산시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달까지 저희가 그 안을 내기로 했고요. 저희가 사업성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업 구도가 자꾸 바뀌니까 그런 거고 저희가 일부러 지연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문제는 계획이 변경되면 2025년까지인 사업 기간이 또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 전원이 찬성한 복합 환승센터 개발 사업 기간 준수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는 등 롯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국회 동의청원 참여율이 25%, 1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세원을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울주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울산 시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웅촌 서생간 원자력 대피도로 개설을 촉구했습니다. 시의원들은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원전 반경 30km로 확대되면서 필요성과 중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위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울산시가 웅촌 서생도로를 일반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노면 상태가 불량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정비를 올 상반기 중에 시행합니다. 정비 대상은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문수로와 연포로 등 7개 노선과 보도 상태가 불량한 4개 노선 등 11개 노선입니다. 울산시는 도로 포장 공사는 오는 19일 착공에 들어가 전국 소년체전이 열리는 5월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보도 정비는 7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울산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연수회를 갖습니다.
울산시는 연수의 첫날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울산 정원지원센터 건립 추진 현황과 내년 신규 사업인 가든 마켓 건립, 생활 밀착형 정원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안내했습니다. 또 옛 울산초등학교 부지에서 역사 문화공간 조성 등에 대해 일산 해수욕장에서 해양 레저관광 거점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울산시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214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 이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92.5%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3.9%는 주거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들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 확대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금의 증액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집 경로식당이 새 단장을 마치고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남구청은 지하에 위치해 낙상 사고 우려가 있던 기존 나눔과 섬김의 집 경로식당을 폐쇄하고 지난달 인근 신축 건물에 경로식당을 새로 공사한 뒤 어제부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남구청은 나눔과 섬김의 집 등 관내 7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일 평균 1,5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은 식당별로 매주 5에서 6회 운영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노인은 무료로 일반 60세 이상 노인은 1,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경로식당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많았었는데요. 1층에 새롭게 마련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 없이 멋있을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의미가 참 크다 하겠습니다. 태화강 마두이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여름 축제를 주제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올해는 축제 공간을 원도심에서 태화강 일대로 확장하고 마두이 수상줄다리기와 찬방찬방 물놀이, 수상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2월 축제 이름을 기존 울산 마두이 축제에서 태화강 마두이 축제로 변경했습니다. 지난해 5월 SO일 울산 공장에서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SO일 안전보건 책임자 1명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SO일 폭발 화재 사고. 사고 다음 날 후세인 알카타니 SO일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I'd like to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and apologies to the deceased who lost his life from an incident in S-Oil, Onsan Refinery, and to his family. 당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SO일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첫 외국계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운 조사 끝에 고용노동부는 SO일 안전보건 책임자 1명에 대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함께 입건된 SO일 대표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지만 경영 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 책임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보건 책임자만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굉장히 유감이고 대표이사를 기소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내려진 첫 판결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 취지대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할지 또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관심인데 울산지검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과 SK 지오센트릭 등 울산의 다른 대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은 아직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월부터 4월 첫째 주까지 국내 호흡기 질환 검체에서 리노바이러스와 보카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등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가 다양하게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를 앞두고 공정위에 공정경쟁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울산 지역 3만 4천여 명의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를 대표한 입장문을 공정위에 전달했습니다. 노조는 국내 방산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잠수함과 함정 등 특수선 경쟁 입찰에서도 타 기업에 비해 독점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며 공정위가 조선 분야 방위산업 독점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가 문을 열고 조선업 구인난 해소와 원스톱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 2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문을 연 울산 조선업 도약센터는 전국 대상 조선업 취업 설명회와 기업 탐방 등 국비 지원 사업에 참여해 오다가 이번 달 동구 일산동에 센터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개소한 센터에서는 조선업 매칭 서비스 창구와 조선업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 조선업종 직무 연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어제 화물협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최근 시민 3,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가장 위협이 되는 차량 유형을 조사한 결과 화물차라고 응답한 시민은 28.6%로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차량 안전관리 방안과 화물차 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3만 울주군민의 최대 축제인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5일 온양체육공원에서 12개 읍면 지역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대회와 홍보관 운영,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와 함께 제32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울주군민상과 기업인상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으며 울주군 출신 트로트 가수 박군과 미스터트롯 장민호 등 초청 가수들의 공연과 함께 지역민들이 화합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는 예술 공연인 우리 아이 예술 놀이터가 어제는 명촌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2020년부터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트럼펫과 튜바 등 악기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만듭니다. 아이들은 연주에 맞춰 춤을 추고 박수와 환성도 잊지 않습니다. 평소 접해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악기들도 직접 연주해봅니다. 신나는 음악이 나올 때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본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멋지고 새로운 악기랑 소리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공연은 지역 예술가들이 학교를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우리 아이 예술놀이터 사업입니다. 공연은 관악과 국악, 현악으로 구성됐으며 초중고 학생들만의 맞춤형 선곡으로 재미를 더했습니다. 시교육청이 첫 해엔 30개, 지난해부터는 50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103개 학교가 신청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예술 감수성이 향상되고 또 우리 문화예술 분야에 이런 진로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더 많은 학교에 이런 경험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아이들이 문화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앞으로 대상 학교를 55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기획부동산업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지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울산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경북 문경의 공단 예정부지 인근에 회사 땅이 있어 투자 가치가 높다며 매입하면 1년 뒤에 2배를 주고 재매입하겠다고 속여 시세보다 오히려 비싼 값에 판매해 6명으로부터 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3월 3일부터 17일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아침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시범학교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학교가 울주군 지역 학교 한 곳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당초 10명이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는 5명 이하가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학생이 더 줄어들 경우 시범 운영 중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교사노조는 단순한 돌봄 외에 학교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연안해역 출입통제구역 3곳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합니다. 해경은 봄철 연안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왕암공원 갯바위와 울산 신항중앙방파제, 범월갑 방파제 등 총 3곳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경은 현수막과 전광판 등으로 위험지역 통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가 어제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의 일환인 올해 해양시설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해양 오염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기름과 유해 액체 물질 300kl 이상을 취급하는 지역 32곳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 합동 점검반이 나서 적법한 오염물질 처리와 안전 실태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또 최근 5년간 해양 오염 사고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할 방침입니다. JCM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